제가 관심 있는 ETF 두 개, 소피 긱 이코노미 ETF라는 거예요. 이 ETF가 긱이라는 단어 아시나요? 긱워커. 이 긱이라는 게, 긱워커로 해서 이제 어떤 배달 노동자, 이렇게, 이런 게 있잖아요. 긱 에코시스템.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. 특히 이제 배달 관련, 아니면 이제 우버, 리프트처럼 공유 경제의 그런 쪽이요.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, 우버, 리프트 관련해서 AB5, 어셈블리 빌 5라는 그 법안이 있잖아요. 이게, 플랫폼의 그 노동자,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, 그 법안이 그러니까 고용주가,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자에게 이 사람이 임시 근로자인지 직장인, 그러니까 실제 직원인지 이거를 자기들이 법의 그 기준에 맞게 증명을 해야 돼요. 기업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. 최근에 이제 유예되긴 했지만 어쨌든 긴급 유예되긴 했지만 그만큼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게 이제 일상화된 거죠.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걸 기준에 두고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접근해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노동 형태로 거의 굳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나오고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일반 이렇게 배달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어떤 걸 할 때 이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서 딱 그 맞는 것만 딱 일하는 이런 게 최근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런 쪽 ETF가 하나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ETF가 실제 수익률이 좋아요. 그건 뒤에서 보여드릴 테고 이 ETF는 보시면 미국이 57.31%고 그 외 지역이 이제 42.6%. 근데 종목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최근에 그 상장한 이 기업이죠. 파이버라는 이 기업이 이제 그 비중이 제일 높고요. 이게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. 그 다음에 스퀘어가 여기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플랫폼의 결제와 관련해서, 그러니까 플랫폼 그 노동자에 있어서 어떤 결제 부분, 안전한 결제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퀘어, 페이팔이 들어가고요. 이 중국 기업 이제 핀듀오드인가 이거 하고, 그다음에 이 업워크라는 이것도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얘는 수익률이 그렇게 안 좋지만 메르카도 리보레도 들어가고 알리바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들어가고 거기에 결제가 들어간 기업들 들어가고요. 투유도 들어가고요. 이런 기업들이 쭉 들어갑니다. 그래서 바이두, 트위터, JD.com, 엣지, 쇼피파이, 텐센트, 우버, 당연히 우버 들어가겠죠. 페이스북, 스냅 다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그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자. 그래서 이제 제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다음 ETF는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urge ETF인데 이게 블록체인과 연관된 ETF. 최근 이제 비트코인이든 다 올라오지만 블록체인 관련 이제 ETF들이 성과가 더 좋습니다. 이 ETF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약간의 제 눈에 띄어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니까 막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ETF는 그런 쪽은 아니고 그거와 연관된 거니까 특히 이제 미국이 거의 99%예요. 미국에 거의 올인되어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스퀘어 주가가 왜 좋은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. 여기도 스퀘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 갤럭시 디지털 홀딩이라는 데가 두 번째고 여기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. 주가 보시면 상위에 있는 게 137, 110, 162, 185, 오버스탁닷컴 이거 520이죠, 그죠? 재고 남는 거 이렇게 잘 파는 것도 이런 것도 여기도 들어가고 AMD도 들어가고요, 엔비디아 들어가고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도 들어가고요.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라인도 들어가고 이런 모든 그 기업들이 다 들어가는. 그 다음에 TSMC도 들어가죠, 그죠? 액센추어,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네디즈 다 들어갑니다. 네, 그래서 이쪽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다 연관된 기업들, 거기에 다 연관된 기업들을 넣은 ETF. 이 ETF가 상당히 최근에 좋았어요.
기기 46, YTD 기준으로 46.61%로 YTD 기준 상당히 높았고요. 블록은 이제 QQQ보다는 약간 못했어요. 어쨌든 31.15, 32.58. QQQ보다 높은 게 이제 이 기기라는 ETF입니다.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은 다들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. 특히 이제 마켓 위자드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? 헤지펀드 쪽에 이제 대가들을 인터뷰한 걸 이제 보면서 그 중에 이제 윌리엄 오닐에 관련된 이 캔슬림 전략,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만 설명을 좀 할게요. 이 캔슬림의 C는 current EPS예요. 현재의 EPS,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중요하죠. 근데 이거는 백테스팅의 과정 중에 뭐 그 스크린 할 때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. 뭐 분기 EPS가 최소 20% YY 기준이니까 전년 분기 대비 이렇게 올라오는 거, 이런 거는 종목 설칭할 때 중요한데, 당연히 기업을 매수하기 전에 기업이 실적이 괜찮은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, 이거는 당연히 뭐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, A 같은 경우는 애뉴얼 EPS, 연간 EPS도 중요하겠죠. 이것도 당연히 스크린 할 때 스크린 조건 검색에 이제 넣으면 좋은데, 이거를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CA 같은 경우는 그냥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도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간다, 이렇게만 보시고, 24% 이런 것도 가볍게 넘기셔도 돼요. 왜냐하면 스크린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,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, 내가 이제 그 한 기업을 볼 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니까. N은 New입니다, New. 그러니까 something new. 그러니까 캔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이 과거에 이제 5,000달러를 20만 달러로 만들 때, 5,000달러를 20만 달러니까 40배잖아요. 그죠? 그걸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, 최근에 그 캔슬림이라는 조건에 맞았다는 거예요.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, new라는 게 something new. 뭔가 새로운.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는 거. 그 다음에 그쪽 산업의 어떤 변화, 새로운 변화.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경영이니까 CEO.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는 기업들의 그런 거죠. 이런 기업들을 보니까 전체 자기가 했던 거에 95%가 여기에 속했다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기업을 선택을 할 때, 볼 때, 이 기업에 어떤 무슨 변화가 있는지, 새로운 뭐가 있는지,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. 또 이제 뭐 애플 이야기를 여기서 또 이어서 하자면, 그러니까 새로운 경영자, 그러니까 CEO가 팀 쿡으로 바뀌면서 혁신은 뭐 줄었죠, 그죠? 혁신은 줄었지만 주가는, 그러니까 생태계는 더 공고해진 거는 사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델라가 들어오면서 뭔가 바뀌었고, 아니면 새로운 제품, 클라우드 쪽의 어떤 변화, 뭐 이런 식으로 산업의 변화도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변화,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, 팀쿡 같은 경우가 뭐 워커홀릭에 가깝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혁신을 주도했던 그 밑에, 그 스티브 잡스 밑에 있던 이 혁신을 주도했던 사람, 혁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죠. 워커홀릭인데 새벽에 나와서 일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가니까.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동성애자이기도 하지만 결혼도 안 했죠, 그죠? 혼자 살면서 거의 뭐 죽으라고 일만 하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만 어마어마하게 일만 하니 밑에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금요일 막 저녁에 주간 회의해서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. 근데 최근에 보시면 워커홀릭에 가까운 CEO의 주가가 좋아요. 애플도 그렇죠. 그다음에 아마존도 엄청 그 근무 환경이 타이트하잖아요. 그다음에 테슬라도 그렇잖아요, 그죠? 밑에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런 기업들 주가가 좋은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S 같은 경우는 이제 shares outstanding 발행 주식 수인데, 그 당시에 이 투자한 종목들이 약간 다 중소형주가 많았던 것 같아요.
기관 투자가가 접근이 제한되는 종목들, 여기서 2,500만 주 미만이었다고 하는데, 글쎄, 이거는 뭐 현재랑 약간 뭐 이렇게 안 맞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과거에 보시면 소형주의 성과가 대형주보다 앞섰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빅테크가 워낙 잘 가니까 약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, 또 이런 소형주 중에 괜찮은 주식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, 그죠? 네, 어쨌든 요거는 각자의 이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L 같은 경우 L을 또 잘 봐야 되는 게, L은 리더 아니면 or 뭐 레거드라고 주도주죠, 그죠? 아니면 이제 레거드는 이제 거의 뭐 한국말로 약간 따라지 뒤에 그런 이렇게 상당히 좀 처진 주식들인데, 상대적 강도가 높은 주식,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S&P 500이든 뭐 나스닥 100이든 그 중에 상위 80% 위에, 뭐 그렇게 치면 위에서부터 치면 20%죠, 그죠? 그 안에 든 주식만 선택하라는 거예요. 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을 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L도 중요하다. 상대적으로 이렇게 처진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주식을 좀 봤으면 좋겠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I 같은 경우 선도 주식, 특히 이제 보통 그 선도 주식들은 기관, 그러니까 미국으로 붙이면 뭐 헤지펀드 아니면 뭐 투자은행들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가고 어떤 매수 추천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. 과거에 제가 이제 한국 주식 할 때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약 1000억 정도, 그러니까 500에서 1000억, 막 1000억 넘어가려고 하는 기업 중에 작은 거에서 이제 기업이 매출이 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만한 기업을 막 찾아요.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을 막 찾는 거죠. 그러면서 제가 그 기업들을 좀 사서 3천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 봐요. 그러니까 3천억이,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 이상 올라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3천억, 5천억 이상 올라와야, 그래야 기관이 사요. 그리고 커버를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와야 되는 거죠, 그죠?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정말 7, 8배, 10배까지 갈 수 있어요. 소형주를 선택한다면 기관이 이제 들어가는 그 타임, 그러니까 초기에 막 조금 먹고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막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. 그리고 한 2배 먹었는데 거기서부터 막 올라가는 주식들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그 수급상의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크게 올라가려면 거의 뭐 고래급의 규모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주가가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. 저번에도 그랬지만, 이런 5천억, 뭐 1조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, 뭐 항공모함 큰 배가 방향을 틀듯이 움직이면, 그냥 웬만한 그게 아니고는 그냥 그 방향으로 가니까.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, 마지막 마켓. 마켓도 좀 전에 말했던 그 부분하고 같죠, 그죠?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그거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윌리엄 오닐이 말했던 그 주식 중에 4분의 3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. 그러니까 역발상이 아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시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주식을 선택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을 매일 이 가격과 거래량을 계속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단순 해석이 아니고요. 나름 이제 시장과 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시장 고점을 나름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, 그럴 때 이제 탈출을 잘 해야 되는 거죠, 그죠?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야 돼요. 대신 이제 중소형주를 미국 주식에 적용할 때 힘든 부분이, 기관이 들어오는 거를 파악하기가 되게 좀 힘들잖아요. 13F를 통해서 좀 이렇게 추적을 하시든지, 3개월 지나서 이렇게 좀 추적을 하시든지,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관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한국은 워낙 이 기관 들어오는 게 눈에 잘 보이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이게 좀 힘든데, 어쨌든 그런 것도 나름 이제 추적을 해서 좀 잘 할 수 있으면, 너무 빨리 안 팔고 이렇게 좀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를 굳이
백테스팅용으로 단순한 숫자의 개념에 있어서 뭐 이런 종목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에 하나씩 맞춰서 일일이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, 약간의 주관적인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